해볼게요.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옆에 문제 살펴봤더니 1번. 윗 대화에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그냥 눈으로 왔다 갔다 자꾸 하면서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고등학교 학생기자 유서현입니다. 시작할게요. 계속 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집회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재를 실 겁니다. 주제. 특집 기사를 준비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요. 결국엔 뭐예요? 정보 얻으려고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몇 가지 질문을 적어왔는데요. 천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을 하고 그러죠. 천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오히려 물어보고 앞면에 퇴계이왕 뒷면에 도산서원이 있어요.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맞아요. 천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조선 후기 겸재정선이 그린 개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뭐 지울 만한 거 있나? 여기까지 읽고 요거 있네요. 3번.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지. 3번.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뭐 어느 부분? 이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나요?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죠? 우와, 있네요. 작아서 잘 못 보였어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다음 질문. 만원권에는 어떤 유산이 들어있나요? 질문 똑같네요.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3번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만원권을 가리키며 세종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3번도 되지만 4번도 될 것 같은데.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 경험을 환기한다. 너 학교에서 배웠었던 거. 그러니까 4번이 더 좋다 얘는. 그래서 4번 괜찮아. 계속 볼게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뒷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뭔가요? 별자리 뭔가요? 별자리인가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일부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 눈꼽힐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천상열차 분야지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어디지? 평창 올림픽 할 때 개회식인가? 폐막식에 드론 띄워서 막 이렇게 나와서 그 별자리. 이게 그거밖에 기억 안 나지. 목 긴 새 같은 거.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천문도는 세계에서 오래될 만큼 높은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별의 밝기까지 표현합니다. 조선시대의 높은 과학을 보여줍니다. 우와! 우주 속에 지구, 우주가 들어있네요. 라면서 학생 반응이 너무 좋아. 앞부분에서도 그건 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군요. 우와, 있네요. 라면서 애 반응이 너무 좋아. 2번.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괜찮고 다음 5번도 2점. 박사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디 설명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그래서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 1번이 답이다. 다음 페이지. 다음을 읽고 물음에 대답해 주세요. 생활 주변의 소재를 찾아 모든 별로 협동 활동을 합니다. 모두머니 정한 소재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그치, 옛날엔 진짜 틀면 요리 프로그램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확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할 거면 긍정적인 영향도 해주고 부정적인 영향 해줘야. 누구에 대해서 엄청 까기 시작하려면 난 이런 건 너무 좋아.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협동 장문 과제의 초고. 최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재. 대중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어미?
이렇듯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가에서의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살피고 그에 따라 설명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이야기합니다. 인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숙함.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요리하는 모습에게서 친숙감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요리라는 소재가 소재 자체의 매력. 요리 프로그램에서의 요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즐거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요리와의 정보와 전문가의 요리 비법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간접 광고에 노출이 많아지는 듯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니 다른 성격의 방송까지도 요리 프로그램처럼 돼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리 프로그램은 요리의 친숙함,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글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살펴볼게요. 활용되지 않은 것.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기 있죠? 요리는 친숙하다 얘기 있고요. 요리는 매력적이에요 얘기 있죠? 상업화되어 갑니다 얘기 있죠? 그럼 답은 5번이겠지.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할수록 사람들이 직접 요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거저먹는 이야기. 다음. 중학교 때도 나왔었던 시험 범위 중에 하나예요. 이 표 혹시 외우고 있어요? 단모음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좋아. 외운 적은 있지. 그러면 됐어. 또 외우면 되지. 이렇게.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너무 거저먹을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에 앞쪽에 둔 상태.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앞쪽에 있다. 전설모음.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탈락.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합니다. 평순모음. 그러니까 원순모음 탈락.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 고모음. 그러니까 중모음, 저모음 탈락. 답은 3번 이 끝 됐을까요? 다음 옆 페이지 거는 역시 문법에 관련된 거인데 이거 4번 우리 저기 누구냐 특강 들어가니까 특강 전부 다 듣는 거 아니지? 그냥 설명할게요. 자 확인합시다.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명할게요. 자, 살펴볼게요. 요렇게 쓸 거예요. 뭐 쓸 거냐면 누구 얘기할 거냐? 니은 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니은 첨가. 조건이 엄청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1번.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합니다. 합성어, 파생어 뭐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단어 이렇게 툭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합성어, 파생어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글자에 받침이 뭐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받침이 뭐든 있기만 하면 됩니다. 3번 뒤에 글자가 3번 이야 여 요 유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니은을 첨가해서 니냐 녀 뉴 뉴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게 니은 첨가. 그 다음 또 누구 얘기할 거냐? 비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비음화도 어렵지 않습니다. 툭 잘라서 앞에 글자의 받침이 그드브고 뒤에 글자의 받침, 뒤에 글자가 느므로 시작이 된다면 기역은 디귿은 비읍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 얘가 비음화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1번. 눈욕이라고 나와 있나? 자, 확인해 볼게요. 눈, 요기. 자를 수 있죠? 앞에 글자 받침이 있지? 뒤에 글자 이야, 여요, 유로 시작이 되죠? 발음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눈, 뇨기.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 내복약, 내복, 약. 나눌 수 있죠? 앞에 글자 받침이 있지? 뒤에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죠? 그러면 내복, 약. 앞에 글자 기역이고 뒤에 니은으로 와. 그럼 앞에 기역을 이응으로 바꾸지. 네, 봉냥 이렇게 발음합니다. 색연필, 색연필. 앞에 글자 받침이 있죠? 나눌 수 있지? 앞에 글자 받침이 있고 이야 여요유로 시작하죠? 그러면 일단 색연필. 기역 받침 뒤에 니은이 오죠? 기역을 뭘로 바꿔? 이응으로 바꿔. 생년필. 다음 들일. 들일. 받침이 있죠? 이야 여요유 있지? 그러면 들닐. 위에 유음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요렇게 유음화는 따로 쓸 것도 없어. 어디가 있을까? 밑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유음화는 엄청 쉬워. 르는 르르로 발음합니다. 느르는 르르로 바뀝니다. 이게 유음화야. 르는 르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들릴 이렇게 발음되지. 다음 칼날, 칼날. 니은 첨가에 해당이 안 돼. 왜? 이야 여요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 비음화도 안 돼. 왜? 그들인데 얘 리을이니까. 리을, 니은 만났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얘는 바로 칼날 이렇게 발음이 될 거다. 데스카요.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드렸었던 니은 첨가, 비음화, 유음화 요런 애들만 기억해 두시라.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네. 들어봤으면 됐어. 문법 할 때 엄청 편하겠네. 5에서부터 8번까지 오케이. 우리 요거 지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주시고 위에 살펴봤더니 5번 온도가 일정한 밀폐된 용기 속에 용액을 넣고 살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 괜찮아. 알 수 있어. 왜? 온도가 일정할 때 밀폐된 용기 속에 용액을 넣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얘기 안 해줘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다음 6번, 7번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뭐든 쓰면 된다. 7번 문제 그래프 나와 있죠. 가의 끓는 점, 나의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 끓는 점이 달라지는 이야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4번, 5번 같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끓는 점 같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4, 5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끓는 점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하면 1, 2, 3 중에 하나일 거고 8번은 문맥상의 어휘인데요. 오케이. 자, 앞으로 돌아오자.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미리 넣으면 물만 넣을 때보다 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스프가 물에 녹으면서 물의 끓는 점이 높아져. 스프가 물에 녹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져. 더 많은 열을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에 물어보죠. 스프를 넣은 물에 끓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물어보면 그게 뭐라고? 글 전체의 주제.
앞으로 내어지는 이야기는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라. 밀폐된 용기 속에 물을 담으면 거봐 나오잖아. 물 분자들이 표면에서의 일정한 속도로 증발합니다. 용기에 이렇게 담아놓고 밀폐를 해놓으면 물 분자가 이렇게 동글동글 있는데 동일하게 증발할 거야. 이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물의 양은 줄어듭니다. 당연하지 않아? 그렇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밀폐 용기면 물이 바짝 마르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의 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 수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증발하기도 하고 수증기 속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 상태 유지. 쉽게 생각하면 더 이상 증발하지 않아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증발한 만큼 물로 돌아온다. 이렇게. 또이.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와 분자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가 같아지기 때문이다. 기체 상태에서 분자들이 액체로 돌아오는 걸 응축이라고 하는데 기체가 액체로 돌아오는 걸 응축. 밀폐된 용기 속에서의 증발된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 증발 속도와 같아집니다. 증발된 기체, 빨간색이죠? 증발된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 증발 속도와 같아집니다. 뭐뭇할수록 뭐뭇합니다. 이런 말은 무조건 중요한 말이었었다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를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 예, 평형 상태다. 평형 상태. 이때부터는 액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형 상태에서의 압력을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우리 5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발이 계속되면 응축 속도는 느려진다? 아니요. 증발이 속도돼서 빨라지면 그만큼 응축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이야기 방금 시뻘건 색으로 밑줄 그어놨는데 답은 1번. 어쨌든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거고 평형 상태에서는 증발과 응축의 속도가 같을 거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면 이게 더 빠르면 물이 줄어들겠지.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증발하는 용매 분자 수가 적어진다. 응? 아직까지는 정확히 답을 몰라. 하지만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어. 왜? 1번 틀리다라는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끝까지 다 보고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제가 문제 풀면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답이야? 아니라고 확신. 얘는 확인 안 해놨어. 아무 표시도 안 돼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있으면 앞으로 와서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였나? 그제서야 확인할 거야. 아니면 읽다가 생각나면 맞는 거였네? 확인할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바로 요거. 용액의 농도, 용매 분자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적당히 끊고 1에 여기에 5에 5번 보러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은 일종의 용액인데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의 농도와 온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변한다.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의 농도, 온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화살표.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물만 있을 때에는 용액의 표면 전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어머, 그럼 얘 순수 용매네. 순수한 용매죠. 여기 나는 라면 스프 넣은 거지. 스프냐? 스프? 스프. 그래. 그러나
순수한. 그러나 용액은 표면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차지하는 분자만큼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 비휘발성 용질 분자. 요만큼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X.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맥의 증기압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증기압으로만 보면 이쪽이 더 크지. 용액에 비휘발성 용일이 많이 녹아일수록 농도가 진해질수록 표면에서 증발하는 용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증기압이 더 낮아집니다. 놓치기 쉽지만 또 빨간색이죠? 비휘발성 용질이 많이 녹아있을수록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증발하는 분자수가 적어져서 증기압이 낮아집니다. 됐을까요? 한편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증발하는 용매 숫자가 많아지고 용액의 증기압도 높아집니다. 역시 뭐뭇하면 뭐뭇일수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빨간 줄. 라면 스프를 넣은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 단락에서 셋째 줄. 스프를 넣은 물에 끓는 점이 순수한 물에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뭡니까? 질문. 네 번째 단락에 와서야 그거에 대한 대답. 용액의 증기압 변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끓는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져서 액체 내부에서 기체로 변한 분자가 액체 표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주잖아요.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지는 온도. 비휘발성 용액, 용질을 녹인 용액은 나, 옆에 있는 거, 나. 순수한 용맥, 가보다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잖아요.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용액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집니다. 밑에다 쓸까? 온도가 높아져야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집니다.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이 순수한 물에 비해 끓는 점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밑에다가 쓸까? 끓는 점 높아집니다. 반면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아지면 평지보다 증기압이 낮아집니다. 끓는 점 낮아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6번 풀 수 있는지 손 한번 댈까? 가에서는 표면 전체에서의 증발합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다 표면에서 증발하지. 오케이. 나에서는 B만큼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썼어 우리 아까. 나에서는 B가 많아질수록 증기압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가? B가 많아질수록 증기압은 낮아지지. 이렇게. 여기 틀리네요. 가는 나보다 A가 줄어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지. 얘는 표면 전체에서 A 싹 다 증발하고 있는데 가와 나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되는 수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쨌든 다 증발이 많이 될 겁니다. 답은 3번. 7번 문제 보러 갈까요? 가의 끓는 점, 나의 끓는 점 확인을 합시다. 일단 생각은 해야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나가 더 높아. 라면 스프 넣는 거. 그러니까 일단 끓는 점, 나가 더 높아. 괜찮나요? 같다라 그랬죠? 탈락. 같지? 탈락. 나가 더 높아. 일단 대기. 나가 더 높아야 되는데 탈락. 그쵸? 답은
1, 5 중에 하나지. 근데 가하고 나가 똑같이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나? 아니죠. 끓는 점이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됐을까? 다음. 문맥적 의미 나오죠. 기억나요? 문맥적 의미 나오면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앞에 나오는 말 뭐? 목적어하고 부사어 찾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돌아갑시다. 기억 어디 있어? 기억. 돌아온다. 여기 있죠? 체크해 볼까요? 돌아온다. 물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 물로 돌아오는 분자수. 분자수가 물로 돌아온다. 괜찮아요? 분자수가 물로 돌아온다. 옆에다가 씁시다. 어디가 있어? 얘는 거기까지 할 것도 없지. 물로 돌아옵니다. 어디냐? 물에서 있다가 공기 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이 말이 훨씬 쉬울래나? 컴백하는 거야. 컴백하는 거. 그가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내가 발표할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을 삥 돌아왔다. 우리 부서로 돌아왔다. 모퉁이를 돌아온다.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얘는 문맥상 1번이 제일 적당하겠네요. 됐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